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농촌에서는 인력난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꽉 막힌 상황에서 내국인 일손 돕기까지 뜸해진 겁니다. 네, 이렇게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인건비만 천정부지로 올라 수확철에 맞은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농촌에서는 영농 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확이 한창인 찰옥수수와 담배,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고추 주산지에선 현장에 투입될 인력이 부족해 농가들은 그야말로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처지입니다. 한참 대학철 수확을 하는 시기라 많이 부족하죠. 담배 농가나 큰 농가들 계속 주기적으로 따줘야 되는 것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 해가지고 한두 명씩 쑥박이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와이프는 밥을 해주고 했던 분들이 밥을 시켜 먹으면서 현장으로 투입이 되고 이런 실정이죠.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 충남 청양, 경북 영양 등 고추 주산지에서는 요즘 수확작업 투입 인력의 하루 일당이 여성 8만 원에서 9만 원, 남성은 10만 원에서 12만 원에 달합니다. 여자분이 9만 원, 80 먹은 노인이 와도 9만 원이에요. 남자들은 보통 11만 원, 12만 원. 그건 한 2만 달에 오르죠. 있기는 몇 명이 있는데 불법으로 그전에 2년 동안 안 나가고요. 체류한 사람들이 있어. 공식적으로는 못 들어왔기 때문에 없고. 네. 현장 관계자들은 인력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농가에서 인력 수급에 경쟁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면서 인건비가 더 오르고 있다고 귀뜸합니다. 또 과거에는 농촌 일손 돕기 인력이 많았던 데다 대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도 활발해 수확기에 큰 도움이 됐는데 코로나19 이후 이마저도 자취를 감추면서 농가들은 외부에서 공수되는 일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그전에는 여름방학 때 되면은 바로 농활생활을 해갖고 영농에서 한 4, 50명씩 와서 그 초면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손이 많이 딸리니까 농가에서 경쟁적으로 많이 자기를 땡기기 위해서 또 추가로 주다 보면 인건비 상승이 요인이 돼버렸죠. 인력 확보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생산적 일손봉사 제도를 마련해 농가의 영농 인력을 무상 지원하고 봉사를 신청한 농가 주부 모임, 퇴직자 등에게는 도가 실비를 지원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9만 8천여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일선 너무 부족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농가에서 어렵다고 도와달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단체들이나 봉사자 분들께서 많이 나가셨어요. 수확할 작물이 눈앞에 있는데도 인력이 부족해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농가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확철 영농인력 공백을 해결할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산간마을 등 오지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농기계 수리 걱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처에 수리점도 없고 출장 수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농기계 수리점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진흥구역에만 수리점이 들어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비진흥구역에도 찾아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작업의 필수품인 농기계.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선 농기계를 한번 사면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농기계 수리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 중에서도 오지 마을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농기계 수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근처에 농기계 수리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농기센터 등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방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필요할 때 바로 수리할 수 없는 점은 농가들에게 큰 애로사항입니다. 저희 마을 기준에서 자연불하고 형성된 마을로 하시면 한 20km 가까이 되겠네요. 전문 사람들은 화물차가 있으니까 싫고 읍내 수리센터를 가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이에 정부는 농기계 수리점 입지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농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점은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농림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던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농업진흥구역 외 농림지역에도 농기계 수리점 입지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농업진흥구역 이외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기계 수리점 면적 기준을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기계 수리점 면적은 500제곱미터, 약 150평 이하입니다. 기존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되는 농기계 수리점 면적 기준이 3,000제곱미터, 약 900평 이하인데 비해 6분의 1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생태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타 농림지역의 농기계 수리점 입지 면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대형으로 들어가는 거는 농림지역의 환경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하려고 했던 거고요. 한편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내달 31일까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축산업은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에서 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축산 악취 등으로 규제가 심해지면서 축산업이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축산 민원으로 인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계속 확대해 오면서 요즘은 신규 축산업 진입은 물론 기존 축사의 규모 확대도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축산업은 농가소득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농업 생산액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6%로 4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산업이 악취의 근원으로 몰리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으로 이제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이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문제는 이처럼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단속이 심해지고 각종 규제가 늘어나 축산업이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 관련 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섰고 일정 기한 내 개선이 안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턴 가축분뇨 퇴비부 속도 검사가 의무화돼 축산농가는 퇴비사 및 관련 장비를 갖추고 가축분뇨를 퇴비로 사용 시 반드시 부숙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무엇보다 축산업을 힘들게 하는 건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권고안을 통해 축종별 사육 규모에 따라 제한거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이를 무시하며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전북 부안군의 경우 한우 유구 젖소의 사육 제한구역을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1000m 이내로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권고안엔 소의 사육 제한 거리는 최소 50m에서 최대 110m입니다. 충북 제천시는 최근 사육 제한 거리를 2000m까지 늘리는 조례안에 입법 예고를 마쳤는데 이는 권고안 최대 제한 거리인 1000m의 2배입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지나치게 강화하면서 축산업에 대한 신규 진입은 물론 기존 농가들의 시설 증축도 어렵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롭게 축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따라서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에선 정부가 연구 용역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에서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이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임의로 조례로 정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축종별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일괄적인 잣대의 거리 제한이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고, 나아가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조례에 의한 사육 제한보다는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축산 악취 저감에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 마을이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농촌 지역 저출산 문제는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위기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면서 지방 소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금으로부터 40년 뒤인 2060년에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해 반토막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미 현실이 된 지자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2017년 1,483곳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1,702곳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이용료가 7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내년 12월부터 홍성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 10곳의 산후조리원이 없어 도내 임산부들이 주변 대도시로 나가 원정 출산을 하는 실정에 대한 대책입니다. 강원 양구군과 철원군, 경북 울진군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간호사가 아이를 출산한 산모 가정을 찾아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살피고 양육 교육 등을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임산부들이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전문 이제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아이가 잘 커가고 있는지에 대한 상담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임산부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하고요. 이번 사업은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으로 구분한 총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농어촌형에는 전남 해남군과 화순군, 경북 성주군과 경남 사천시, 고성군이 선정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별로 어떤 서비스 모델이 적합한지 구체화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경남농협이 전국 최초로 효도식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효도식탁 지원 사업은 허리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고령 농업인의 편한 식사를 위해 식탁 세트를 전달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바닥이나 좌식 식탁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던 고령 농업인의 생활 환경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에 사는 80세의 도임수 할머니는 요즘 식사 준비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전에는 거동이 불편해 상을 차리느라 애를 먹곤 했는데 이제는 아담한 식탁에서 갖는 식사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바로 농협이 지원해준 이 효도 식탁 덕분입니다. 도시 지역은 좌식 문화에서 입식 문화로 바뀌는 추세지만 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여전히 좌식 식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농사일로 인해 허리와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앉고 일어서는 게 불편한 데다가 1인 가구인 경우 끼니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좌식 식탁은 어르신들에게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남농협이 밀양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효도식탁 10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효도식탁 지원 사업은 최근 입식 문화로 바뀌고 있는 식당의 모습에서 착안했습니다. 2인용 식탁 세트를 취향농가 등 관절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전달해 편히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지금 도시에도 좌식에서 다 식탁으로 바뀌잖아요. 관절이 안 좋은 분들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앞으로도 각 지역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많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식탁과 등받이 의자가 온 뒤로 도임수 할머니는 의자에 편히 앉아 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또 평소에 허리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몸을 구부리고 식사하던 탓에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했는데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생기자 한결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앉아 먹고 자식가 그래 좋아해. 우리가 먹다 이게 밥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효도식탁 지원 사업. 경남농협은 각 지자체와 협업해 효도식탁 지원 사업을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장할 예정이라며 행복한 농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남 금산군이 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시장 유통을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안전 인삼 생산자 실명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산박스에 생산자 실명이 표기되지 않은 인삼은 금산인삼 도소매 시장 반입이 제한되며 생산자, 생산지역 등의 정보를 기입한 생산자 실명제 표기 스티커가 부착돼 이력 추적 관리도 가능합니다. 군 관계자는 실명제를 통해 금산인삼의 제도약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협은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착한 소비 천사 꾸러미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들은 유기농 대추 방울토마토, 청년 농부가 만든 쌀과자,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장단 콩볶음 등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1,004개를 배부하며 착한 소비 동참을 유도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 농산물을 더욱 사랑하고 착한 소비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협은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착한 소비와 나눔에 적극 동참하여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원 평창 대관령 농협은 농산물 홍보 판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브랜드로 더 청정 대관령을 상표 등록한 데 이어 최근 새로운 포장 상자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관령 농협은 고랭지, 무, 배추 등 20여 종에 달하는 지역 대표 농산물을 담아 출하할 수 있는 포장 상자를 새롭게 제작하고 있으며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의 상자값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함원호 대관령 농협 조합장은 농민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제값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삼광쌀을 활용해 현미 쌀국수를 개발해 최근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현미 쌀국수는 글루텐 첨가물 없이 현미의 호화작용을 이용한 것으로 기존 쌀국수 제품보다 식감과 탄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농기센터 관계자는 제품 홍보를 위해 시식회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브로콜리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주요 영양 성분인 설포라판은 치매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까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최강의 항암 채소 브로콜리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씹는 맛이 좋은 브로콜리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항암 채소인데요. 칼슘과 비타민 등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좋습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브로콜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최고의 암 예방식품이기도 합니다. 항암 물질인 설포라판을 다른 채소보다 10배나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력한 항암 물질인 설포라판은 뇌 속 치매 유발 물질을 제거해 치매를 예방할 뿐 아니라 암세포 생장을 억제해 위암, 유방암 등 각종 암 예방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에 달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브로콜리 2세송이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암 채소인 브로콜리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채소인데요. 브로콜리는 줄기에도 식이섬유와 비타민C, 칼슘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섭취하실 땐 줄기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여러 개의 꽃봉오리가 뭉친 형태라서 깨끗이 씻지 않으면 벌레와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채소인데요.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조각 내서 흐르는 물에 이렇게 담궈 놓은 다음에 소금으로 박박 문질러서 씻어냅니다. 브로콜리는 흐르는 물에 씻으면 물방울을 튕겨내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담가 세척해야 합니다. 브로콜리가 뜨지 않도록 젓가락에 꽂아 거꾸로 뒤집어 20분 정도 물에 담가둔 뒤 소금이나 밀가루로 문질러 씻어주면 이물질과 벌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기름에 볶거나 기름이 포함된 드레싱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A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양까지 꽉 잡은 브로콜리 베이컨말이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깨끗이 씻은 브로콜리를 줄기까지 길게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굵은 소금을 넣고 브로콜리를 살짝 데칩니다. 데친 브로콜리를 찬물에 넣고 바로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합니다. 브로콜리에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합니다. 브로콜리에 베이컨을 말아 기름을 두른 팬에 약불로 구워주면 맛있는 브로콜리 베이컨말이가 완성됩니다.
브로콜리는 구매 후 빨리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랩에 싸서 냉장 보관하거나 데쳐서 물기를 뺀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오랫동안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